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동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과 오늘은 또 자율신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취통증학 의사회 부회장이면서 이제 발행위원장, 특히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책을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름은 자율신경 실조증의 진단과 치료라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책을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정리한 최초의 책이죠. 우리나라에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게 방대하고 치료법도 너무 방대합니다. 이런 걸 정리하기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거를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잠시 소개하고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신통.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책을 우리 이제 학회에서 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의 문제인데, 자율신경의 밸런스, 양쪽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기능이 안 맞는 걸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기능이 안 맞더라도 잠시 왔다든가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에 계속 이제 영향을 주면서 기능적으로도 안 좋고 몸이 되게 불편해서 구체적으로 그 장기에 검사를 했을 때는 특별한 원인이 없을 때, 그러나 본인은 문제가 있으면서 자율신경 기능이 안 맞다. 그럼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되죠. 물론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래 진행이 돼서 어느 장기에 문제가 되면 그 질환으로 갑니다. 근데 요 과정에는 무슨 과정을 하냐면, 우리가 신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몸은 원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으면 약간 그 상태에 맞춰서 새롭게 몸을 세팅해 나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신항상성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알로스타시스라 그래요. 알로스타시스라 하는데, 조절이 돼서 또 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면 그 장기의 기능도 버티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신항상성, 새롭게 이제 몸의 스트레스에 적응해서 또 항상성을 유지해 가는데, 그 부위마저도 깨지면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위에서 특히 어느 부위에 문제가 많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간 쪽에 문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 신장에 문제가 많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신부전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전 단계로는 우리가 자율신경 실조증이지만, 오래 진행돼서 한 장기를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장기에 대한 질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자율신경 상태를 관리하면 어떤 질환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신경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다음 화학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이런 부분, 우리 병에서 이제 도수치료로 육체적인 틀어짐, 예를 들어서 뭐 등이나 이런 데가 많이 틀어지면, 위쪽 부분이 틀어지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좀 뭐 그 아래쪽이 약간 안 좋으면 우리가 호흡에 영향을 받고, 또 이제 흉추 6,7번이 틀어지면 위장 기능에 영향을 받고, 이게 척추 각 부위마다 내장으로 보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그 장기가 문제가 되는 걸 제가 이제 설명했고, 그다음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특히 이제 감정뇌라는 림빅 시스템이 있어요. 림빅, 우리가 이제 변연계라는데, 그 뇌가 이제 손상을 좀 받으면서 어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신적인 문제고,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에 약도 쓰면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문제된 자율신경을 또 치료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양적인 부분도 꽤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영양적인 부분. 영양적인 부분은 또 면역에 영향을 주고, 면역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감염입니다. 감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코로나19, 코비드-19를 앓은 후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제가 책에도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면역이 틀어지니까 우리가 면역이 모든 몸의 조절을 유지하는데 신경이 조절이 안 되면서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되는데, 그러면 치료법도 또 역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적절히 약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이완요법을 한다든가 적절한 운동요법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도 풀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틀어진 부분을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도수치료를 이용해서 척추나 이런 걸 바로잡아서 자율신경의 부담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내장을 직접 풀어서 내장으로 가는 자율신경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내장 기능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을 치료한다든가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뇌 기능을 또 맞추기 위해서 기능신경학적으로 뇌 기능을 좌우를 맞추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책에 담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걸 아셔야 됩니다. 영양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언제나 먹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해야 자율신경 실조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제가 한번 고생하신 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진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참조하시고 또 자율신경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잘 이런 부분을 이해하셔서 치료도 받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